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선균 씨의 비극, 대체 왜 일어났을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핵심적인 내용을 짚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 역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여러 명들의 인물들이 개입이 돼 있다. 하지만 저는 4일 취재를 통해서 그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를 모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9월 초 해킹범 최초 협박 시작. 유흥업소 실장인 김남희 씨는 9월 초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아이디는 네냄딘이었습니다. 김남희의 마약 투약 사실을 모두 밝히겠다. 이성균과의 관계를 모두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협박범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범이 최초로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 맞았습니다. 김남희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해킹범이 실제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2개를 전달해오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김남희는 최초 해킹범의 유력한 용의자로 방송인 정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남희 씨는 이 사실을 이선균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가 이 협박 사실을 알린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윗집 여동생인 P씨입니다. 김남희는 해킹범이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들고 있는지를 모두 상세하게 P씨에게 전달을 합니다. 9월 9일 김남희 염색 및 키트를 통한 마약 배출 시도. 김남희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 지난 8월 달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S씨입니다. S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마약을 투약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S씨는 여자친구가 마약을 투약하는 자리에 김남희 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S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실제로 김남희 씨는 9월 8일 서울 모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남희 씨는 따로 구속되거나 집중적인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김남희 씨가 본인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8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S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동생 때문에 피해본 거 제가 1000만원 변호사비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S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김남희 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해킹범의 협박까지 받게 되니까 김남희 씨는 엄청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약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 다 알고 있었던 P씨는 김남희 씨에게 여러 제안을 합니다. 머리 염색을 해서 마약을 빼야 한다. 내가 염색을 도와주겠다. 내가 태능선수촌에 아는 지인이 한 명 있다. 머리카락을 뽑아주면 마약이 검출되는지 확인해주겠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같은 제안을 김남희 씨가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염색도 하고 머리카락도 뽑아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P씨는 김남희 씨의 머리카락과 염색 사진 등을 자료로 확보하게 됩니다. 9월 17일 김남희 이성균 측의 협박 피해 사실 고지. 해킹범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서 김남희 씨는 결국 이선균 측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킹범이 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남희 씨의 주장에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애초에 해킹범이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남희 씨는 3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2억 원은 도피 자금으로 쓸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이선균 측에게 고지를 했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김남희는 이선균 측에게 그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구한 협박범의 1억을 3억 원으로 부풀려서 받았다. 9월 22일 이성균 측으로부터 3억 수령. 김남희는 결국 이선균 측으로부터 3억 원의 거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선균 측의 절친인 강모 씨가 이와 같은 거액을 김남희 씨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남희 씨는 각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향후 어떤 형태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에게 일체 접촉과 연락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위 내용을 보장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월 22일 김남희 씨의 가장 큰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남희 씨는 아이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김남희 씨에게는 2개의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마다 또 다른 아이폰을 켜서 관련 핸드폰에 녹취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김남희 씨의 평소 스타일 자체가 이와 같은 대화들을 모두 녹취해놓고 있는 스타일이었다. 두 번째는 본인이 3억 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P씨에게 모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해킹범이 P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이 됐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남희 씨는 꿈에서도 P씨가 해킹범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남희 씨는 P씨에게 이 같은 내용 전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9월 23일 김남희의 잠수.
바로 이날 더욱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정대로라면 김남희 씨는 해킹범에게 돈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남희 씨는 소화전에 돈을 넣어둬라 라는 해킹범의 지시를 분실할 위험이 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잠수를 탔는데요. 그러니까 해킹범이 느끼기에는 소위 말하는 먹튀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김남희 씨는 이후 PC뿐만 아니라 해킹범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탑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 사실 김남희 씨는 해킹범이 자신을 계속해서 협박한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윗집 PC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희 씨는 PC의 다이어리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PC의 다이어리에는 김남희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C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그 다이어리를 찍어 놓은 사진첩을 PC의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김남희 씨가 최초로 해킹범이 PC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PC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월 24일 PC가 김남희의 어머니에게 전화. 김남희 씨가 잠수를 탄 이틀째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해킹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날 굉장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틀 뒤인 9월 24일 날 해킹범도 아닌 PC가 김남희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김남희 씨가 잠수를 탄 사실을 밝히는 한편 김남희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김남희 엄마의 말에 PC는 해킹범이 본인에게까지 연락을 했다. 핸드폰을 다 털었으니까 김남희의 지인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같다. 나를 통해서 그 돈을 해킹범에게 전달하라고 한다. 만약 김남희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가 있는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들은 김남희 씨의 어머니는 멘붕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관련 내용들을 모두 PC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돈 2억 원을 언니 집에 맡겨놓고 아는 오빠 집에 갔다. 마침 김남희 씨는 당시 어머니의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어머니에게 고지가 가지 않습니까? 그 고지 내용을 모두 PC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PC는 김남희 씨가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몇 시에 편의점에서 뭘 샀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10월 2일 김남희 해킹범과 재접선. PC와 김남희 어머니의 통화 이후 의아한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집니다. 해킹범이 김남희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PC와 해킹범이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남희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범이 실제로 자신의 핸드폰을 모두 털었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계속된 협박에 김남희 씨는 다시 한번 해킹범과 접선을 하게 됩니다. 해킹범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인천 모처로 와서 돈을 전달해라. 하지만 김남희 씨는 당시 홀로 가지 않고 아는 오빠와 함께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해킹범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왔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킹범은 너의 지인인 PC에게 돈을 전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남희 씨는 해킹범이 PC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PC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10월 4일 해킹범 2억 요구 및 커밍아웃. 해킹범이 결과적으로 10월 2일 날 돈을 전달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남희에게 너가 3억을 받은 거 다 안다. 2억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김남희의 확신은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김남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 3명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PC밖에 몰랐던 것인데요. 김남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2억밖에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인물은 PC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물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3억 원이라는 얘기를 해킹범이 얘기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김남희 씨는 곧바로 앞서 PC의 집에서 찍었던 다이어리 사진을 PC에게 전송합니다. 사실상 해킹범이 PC인 줄 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가 더 발생을 합니다. 만약 PC가 해킹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남희 씨는 추가 조치에 나섰어야 합니다. 적어도 PC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3억 원의 돈을 이선균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김남희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의 돈조차 PC에게 주지 않았고 3억 원 모두를 자신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돈을 주지 않았을까? 김남희 씨는 해킹범이 PC라는 사실을 안 이후 인간적인 배신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1억 원의 돈을 주기 싫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택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일이 터집니다. 10월 11일 김남희 PC의 배경 폭로. 김남희는 바로 이날 PC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하는데요. 김남희의 집안은 마약 투약 사실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김남희 씨가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구속 당시에도 김남희 씨 어머니의 신고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희의 어머니가 마약 투약 사실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임을 모두 다 알면서도 PC가 관련 내용을 얘기했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남희는 P씨의 핵심 지인들을 단톡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P씨가 사실은 미혼모고 나이도 속였다, 배경도 속였다 라는 사실을 모두 폭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P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김남희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립니다. 10월 13일 P씨 이선균 측에 2억 원 요구. 해킹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협박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그래서 협박범은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섭니다. 이선균 측에 연락을 해서 2억 원을 달라, 안 그러면 모든 자료를 폭로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초에 요구한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김남희가 3억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이선균 측에 전달을 합니다. 물론 P씨는 당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는 띵과 비빔면이라는 아이디를 번갈아 쓰면서 이선균 측 관계자에게 형님 혹은 야 이 자식들아 와 같은 호칭을 쓰면서 자신이 남성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16일 P씨 경찰에 자료 제출. P씨는 이미 11일 날 경찰서를 찾아가서 김남희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때 관련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다시 한번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를 합니다. 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경찰과 그 시기를 조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찰서에 간 게 아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김남희의 머리카락과 염색 사진을 모두 경찰에 제출합니다. 결국 김남희 씨가 구속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료들입니다. 10월 17일 P씨 5천만 원 딜. 해킹범은 지속적으로 이선균 측에 돈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그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깎고 깎아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 5천만 원을 전달하기로 한 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그런데 의아한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졌습니다. 이 금액 수령 현장에 나온 인물이 바로 P씨였다는 겁니다. 의아해하는 이선균 측에 P씨는 해킹범이 나에게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월 18일 김남희 구속. 김남희의 머리카락과 염색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남희 씨는 결과적으로 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김남희가 구속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속되기 전까지 김남희는 이 3억 원을 그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남희에게는 이 3억 원에 대한 공갈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김남희가 구속된 이후 첫 번째 조사는 18일이 아니라 19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서에서 김남희 씨는 이선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입니다. 10월 19일 오후 5시 경기신문 단독기사.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의아한 일이 나옵니다. 김남희 씨가 이선균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일 오후 5시에 경기신문을 통해서 톱스타 LC 마약 혐의 조사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P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의 일입니다. 10월 20일 P씨 자료 추가 제출. P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P씨는 다시 한번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남희의 1년치 통화 녹취와 카톡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 P씨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접촉. 그렇습니다. P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명 방송사와 유명 매체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과 접촉을 하면서 김남희 씨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김남희 씨가 과거에 만났던 유명 연예인과의 카톡뿐만 아니라 김남희 씨 가족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김남희 씨 본인의 사적 카톡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26일 P씨 영장 실질 심사 및 녹취록 공개.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씨에게 5천만 원 공갈 혐의를 적용해서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P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혐의가 굉장히 짙은 상황인데 P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P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그날 이선균 씨와 김남희 씨의 녹취 그리고 김남희 씨와 이선균 지인 강 씨의 녹취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10월 27일 고인 사망. 사건을 취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P씨의 협박으로 시작된 두 여성의 암투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전혀 책임이 없느냐? 아닙니다. 김남희 씨가 이선균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점인 10월 19일 경기신문발로 나온 톱스타 LC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대체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선균 씨의 실명이 공개됐고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이선균 씨의 녹취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욱이 10월 27일 날 한 방송사를 통해서 나왔던 고인의 유서기사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서 고인의 명예가 다시 한번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